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네, 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자, 잠깐만요. 네네. 자, 지금부터 12월 17일 오늘 이제 목요일이죠. 자, 목요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이제 절반 이상 지나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숨겨진 코로나 수혜주들, 이 코로나 테마주들이 급등을 시작했는데, 네, 이 종목들이 어떻게 급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겠죠, 그죠? 요즘에 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좀 이제 평상시보다 늘어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식은 걱정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정확하게 시장을 파악을 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것만큼 수익이 나는 곳입니다. 그냥 걱정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아무튼 근심 걱정이 많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그죠? 네, 이렇게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시간에 차라리 푹 주무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시려고 노력들을 좀 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노력한 것만큼 때로는 그 이상의 수익을 주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코로나 테마주들이 어떻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 들어오신 분들 나루미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장부자님, 용대방님 어서 오시고요. 네, 뽀야님, 친암동 아저씨님, 하늘이님, 창투님, 레몬트님, 가차치님도 어서 오시고요. 정드령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무상준님도 어서 오세요. 네, 돌멩이님 어서 오시고요. 낙타님, 대봄님, 그리고 리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프로님, 박연원터님, 호니맘님하고 오버말님도 어서 오시고, 플러스 웨이브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신신님하고 네, 철동이님 오셨네요. 네, 김재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건강 경제님도 어서 오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상승장, 네, 개별주 장세에서 소외당하시면은 되게 춥습니다. 네. 날씨가 되게 춥죠? 네. 주식은 소외당했을 때 그때 그렇게 추워요. 네. 절대로 소외당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개별주뿐만 아니라 대형주 쪽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죠. 오늘은 이제 대선주 얘기 안 하고, 네, 오늘은 대선주 얘기 안 할래요. 왜냐면 대선주 얘기를 이제 뭐 지나가면서 할 수는 있는데 대선주 얘기를 너무 깊게 하면은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이 대선주가 저는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대선주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시작을 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왜냐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면 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선주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안 나가지고 대선주 얘기를 일단 어제까지만 좀 해놓고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코로나 얘기를 좀 하죠. 원래 어제 코로나 테마주 얘기도 좀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얘기를 못했어요. 대선주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끝나버렸어요. 네. 오늘은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오늘 코로나 얘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네. 이쪽을 한번 오늘은 집중해서 파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제 지수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코스피 지수 그냥 그렇죠. 심플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뭐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최근에 신고가를 조금씩 높여주고는 있지만 그냥 사실상 횡보하는 거죠. 올라가는 거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었죠. 그죠? 네. 이거는 누굴 따라가요? 그렇죠. 미국의 다우지수를 따라가겠죠. 다우지수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뭘 복잡하게 해요. 다우지수 어떤데요? 횡보.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횡보하다가 지금 조금 양보가 나왔어요. 그쵸?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일을 따라가요? 미국 따라가요? 미국 따라가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왼쪽에 있는 우리나라 좌측에 있는 중국은요? 뭐 그냥 그렇죠. 그쵸?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이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래요. 네. 별로 다를 게 없죠. 네. 근데 이제 코스닥은 어때요? 네. 코스피가 쉬니까 코스닥은 그때부터 또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오늘은 코로나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수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수가 조정이 올 거다가 아니고 지수가 조정이 안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수가 조정이 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수 조정이 왜 그렇게 안 왔는지 그걸 얘기를 해드린다고요. 그거는 뒤에 부분에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코로나 얘기부터 집중해서 하죠. 자, 일단은 미국이 이제 뭐 크게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나스닥 기술주들이 조금 올라가서 말 그대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조금 올라가기는 하는데 잘 보세요. 나스닥이 뭐 코스 미국의 다우지수보다는 조금 더 상승을 하는데 현재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거래가 줄어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라갈 때는 막 세게 잡아서 끌어올려 버리죠. 근데 지금은 거래가 감소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탄력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자, 코로나 관련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의원들한테는 오늘 제가 오전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아마 지난주란다. 이번 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주식 딱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화이자랑 모더나인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미국 제약사들인데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했고 임상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이제 접종이 시작을 했죠. 그죠? 다 아시죠? 네. 요건데 자 보세요. 화이자 이 주가를 잘 보시면 잠깐만요.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하자마자 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은 백신 접종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기에서 주가가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급락하고 있죠, 그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 미정형님도 어서 오세요. 네. 하락하고 있죠, 그죠? 네. 이벤트가 시작된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나서 이벤트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벤트가 종료된 거죠. 그러니까 화이자가 상승 동력을 잃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 그렇습니다. 어떤 계약이 어떤 이제 그 수주 계약 뭐 발표 이런 게 이제 이벤트가 있죠. 네. 그게 그 이벤트가 나올 때까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막상 그 이벤트가 딱 터지는 순간 성사되는 순간 그때부터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재료 소멸 그게 호재건 악재건 똑같습니다. 재료 소멸되는 경우가 많은데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백신 관련주들은 그때부터 상승 시작이 아니라 그때부터 조정 또는 급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셨죠? 실제로 미국의 화이자라는 회사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하락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주죠. 우리 해주는 분들도 덜어 있지만 거의 안 하죠. 우리나라 주식으로 정말 백신 관련주, 뭐 코로나 관련주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제발 미국 주식 좀 보면서 하셔야 돼요. 미국 주식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이렇게 나스닥 위주로 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자, 급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모더나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모더나라는 회사가 이것도 이제 백신 그 긴급 승인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우리나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주가 흐름이 똑같습니다.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미국의 모더나라는 회사 시가총액이 훨씬 큽니다. 그 누가 누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셀트리온하고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미국에서 지금 뭐 긴급 승인 얘기 나오고 그죠? 그리고 백신 접종 곧 시작될 거다 그 얘기가 나오죠? 네. 거의 확실하죠, 그죠? 확실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급락했어요. 오늘 만약에 또 급락하면은 차트가 좀 깨지겠죠. 어제 장중에 최대 마이너스 8%까지 급락했고요. 끝날 때는 마이너스 6%에서 끝났습니다. 이거 대형주거든요. 급락한 거잖아요. 20일선에 걸터 있는데 20일선 깨고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아까 화이자처럼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승인 다 나오고 백신 접종 시작했는데 그래도 하락한다? 그럼 뭐예요? 끝난 거죠. 당분간 이제 좀 깊은 이제 그런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코로나 관련주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제일 많이 간 거 세 개만 뽑으라고 하면 첫 번째 마스크, 두 번째 진단키트, 세 번째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 예, 순순히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요 세 가지죠. 네. 맞죠? 물론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겠지만 가장 처음에 먼저 간 게 마스크 그리고 진단키트. 이건 너무 많이 갔어요. 네, 너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이것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건 많아요. 지금도 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종근당바 이런 그런 것들이죠.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조심하시라고요. 조심하시라고. 끝물에 잘못 걸려들면 약이 없어요. 초반에 물리면 그죠? 네, 상승장 초반에 물리면 나중에 또 이제 반등 나오고 또 2차 신고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뭐 좀 물렸어도 그죠? 네, 좀 조금만 고생하시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잘못 물리면 약이 없어요. 왜냐면 끝물이니까. 맞죠, 그죠? 네, 끝물에 근데 자 잠시만요. 제가 웃는 이유가 코로나 관련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끝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코로나 관련주 중에 진단키트 이게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게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테마주랑 똑같아요. 시세 분출을 여러 번 했고 뭐 상장된 주식보다 2배, 3배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졌고 개인들이 그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과열됐죠. 그 종목들은 못 간다니까요. 힘들어하잖아요.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뭘 조심해야 되느냐?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많이 해먹었어요. 많이 제가 해먹었다는 표현을 쓰죠. 저도 전문가지만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시세 분출을 많이 했다, 대이세가 분출됐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는데 진짜 과열돼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물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할 때는 아주 저렴한 표현을 가끔씩 씁니다. 해먹었다고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귀에 쏙 들어오시거든요. 이쪽에는 정말 아주 많이 해먹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얘기 지난주에도 했어요. 그죠? 네. 코로나 백신, 치료제, 그 다음에 뭐 화이자, 모더나 관련주를 공략하실 거면 그 중에 가는 게 있긴 있겠죠. 정말 네, 종목 뽑을 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그거 여태까지 올라간 코로나 테마주 말고 여태까지 안 간 거 다른 거 좀 공략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정말 대충 사시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코로나 관련주 얘기를 좀 상세하게 해드리려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뭐 대표적인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지금 추세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랑 차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여기서 하락 안 하고 이렇게 튕겨져 올라가면 셀트리온,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에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하락하면 그 종목들도 주가가 약세를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셨죠? 미국의 모더나라는 회사랑 우리나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 그게 주가가 차트가 똑같습니다. 알고 하셔야 돼요. 코드 번호는 mRNA 모더나입니다. 치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죠. 저도 뭐 코로나 관련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상세하게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 게 뭐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겠어요? 시젠이죠. 시젠이 뭐 하고 있을까요? 힘이 없죠. 그렇죠?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수젠테 이런 거 많이 갔죠?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러고 있을까 이것들? 그죠? 저럴 기회 아니에요? 무슨 기회예요? 맞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그죠? 네. 병상이 모자르고 위중 환자가 많고 사망자가 뭐 최대 하루 10명이 넘었다 그러면서 언론과 정부에서 공포 분위기를 이렇게까지 많이 만들어주는데 가야지 뭐 하는 거예요?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왜 이러고 있냐요.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 중에 많이 간 게 알스포트죠, 그죠? 알스포트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차트는 눌림목 같이 생기고 약간 돌려세운 거 맞긴 맞는데 이거 이제 이 종목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힘이 약해 보이죠. 왜냐면 알서포트 뒤에 있는 종목들이 막 상한가도 치고 막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10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못 가고 있잖아요. 버벅거리죠. 네. 과거에 많이 갔던 것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뭐 다른 걸 또 하나 갖고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주 중에 앞에서 많이 간 게 아니라 뒤에서 많이 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퓨처거든요. 온라인 교육주들도 코로나 테마주로 많이 갔는데 이퓨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많이 갔어요. 뒤에서 한 6,000원 정도 있다가 2만원 가까이 갔거든요. 거의 한 3배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게임 회사, 게임 업도 하는 게임 쪽도 하는 회사가 하나 잠깐만요. 네. 미스터 블루라고 있어요. 저희 방에서 옛날에 공략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웹툰, 그죠? 네, 웹툰 아시죠? 그죠? 웹툰도 하고 게임도 게임 쪽도 일을 하죠. 네, 그래서 코로나 그 처음에 팬데믹 터지고 나서 이만큼 올라갔었어요. 뭐 저점은 여기는 8,000원 정도였는데 여기 8,000원, 여기 3,000원대였고요. 네. 어디까지 갔냐면 15,000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많이 갔죠? 뭐예요? 웹툰. 사람들이 이제 집에 주로 있다 보니까 게임이나 만화를 많이 봤죠. 집에서 그 수혜주가 이거였었어요. 뭐예요 지금 이거는? 네, 조정을 얼추 끝내고 주가를 돌려세우고 있죠. 차트 이쁘네요 이거. 네. 추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잘 돌려놨네요. 자,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여기나 여기 있는 종목들을 추천하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 회원들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도 얘기 많이 했었죠. 또 특정 종목 어제도 그렇고 그죠? 네, 그 차트입니다. 눈치채셔야 되는데 우리 정회원들요. 네, 그 차트예요.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돌려 세우는 차트.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건 저 추천 안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조정받고 있거나 조정을 시작했거나 별로 힘이 없어 보이죠. 맞아요. 이러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한 달, 두 달, 길게는 3개월인데 제가 최근에 특히 2달 동안 제가 방송할 때마다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옛날 그러니까 이미 급등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됐고 인터넷 검색이 잘 되는 종목은 피해라. 그 종목들은 피하고 제발 후발주를 사라. 남들이 모르는 인터넷 검색도 안 나오는 유튜버에서 얘기도 안 하는 그런 후발주를 사라. 거기에는 개인이 없고 세력만 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이 잘 되고 대량 거래 터지고 저점 대비 2배, 3배에서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눌림목이 아니라 세력들이 물량을 팔아내고 있는 거다. 거기는 세력이 거의 없고 개인들만 바글바글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많이 간 종목, 대량 거래 터진 종목은 피하고 밑에서 이제 시세 분출하려고 준비하는 종목들을 공략하셔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특히 언제였냐면 지수가 요때였죠. 9월하고 10월도 이렇게 하락할 때 있죠. 특히 요 지점에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잖아요. 뭐라고요? 앞에서 많이 간 거 말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직 안 간 걸 공략해라. 계속 그 얘기 매일같이 하는 거 아세요? 맞는 거 같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어떠세요? 네. 맞는 거 같지 않으세요? 네. 항상 그 얘기했어요. 앞에서 대량으로 터진 거 말고 새로운 거 하라. 그쵸? 이럴 땐 찍어주셔야 돼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맞죠? 그랬잖아요. 왜요? 물리지 마시라고. 물리지 말고 수익 내시라고. 계속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똑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옛날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테마주가 급등을 시작하면 한 종목이 10배, 20배 막 이렇게 갔어요. 30배씩 가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못 가요. 어떻게 가요? 옛날에는 한두 종목이 그렇게 많이 갔지만 지금은 한두 종목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30배 갔다? 지금은요 30개 종목이 이걸 나눠서 가요. 한 종목이 아니라 나눠서. 그것도 각자 다른 날 자기들 가고 싶을 때 그렇게 한다니까요.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순환매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런 것들을 빨리 진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선발주자
그거 이미 거래 터진 거 하지 말고 네, 거래 안 터진 거 공략해라. 그래야지 돈 벌린다고. 안 그러면 맨날 물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또 하겠어요? 똑같아요. 이거는 대선 주건 코로나 테마 주건 누군가는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뭘 사줘야 되겠어요? 아까 화이자하고 모더나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거 관련돼서 많이 간 종목들은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그거는 그런 종목들은 뭐냐면 조정을 받고 있거나 심지어 조정을 막 시작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후발주자들은 조정이 끝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뭘 사셔야 되겠어요? 조정을 시작하는 종목을 사셔야 되겠어요? 조정을 끝나는 종목을 사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조정이 끝나는 종목을 사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원리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따가 방송 끝나고 제가 여기 어디에요? 교육 영상 제가 또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종목 검색하지 말고 그런 거나 검색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박스권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박스권이죠. 네. 차트를 좀 배우고 싶다. 기본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이해만 정확하게 하면 차트 절반 이상은 배운 거나 다름없어요. 자, 박스권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조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쉽게 상세한 얘기는 제가 이따가 오늘 방송 끝나고 오늘 밤 늦게라도 제가 내일 새벽에라도 늦으면 내일 새벽에라도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걸 더 심지어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네. 자, 보세요. 조정이 뭐냐면 이거 밑에 그 박스권이죠. 자,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네. 조정이 시작되는 종목을 사고 싶으세요? 조정이 끝난 종목을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조정이 끝난 종목을 사고 싶으시죠? 그죠? 네. 조정이 끝난 종목을 사고 싶으시면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여기를 돌파하고 지그시 누르는 종목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들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말고 뽑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말고요. 네. 정확하게 돌파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잠깐 쉬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요 밑에서 있는 것들도 있어요. 요 자리에 있는 종목을 사시면 조정이 끝나고 급등하려고 지금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여행 가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행 가려고 짐 가방 다 챙겨 놓으시고 뭐 어디 가서 뭐 할지 스케줄 다 짜 놓으셨죠? 그 정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조정이 끝나고 급등을 시작할 때 주가가 여기 와 있습니다. 요 지점에. 이해되셨죠? 네.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치고 나갑니다. 지금 코로나 테마주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대선주와 코로나 테마주, 정부정책 수혜주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는 손절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조정을 걱정해요? 조정이 끝난 차트인데. 이런 차트가 한두 개면 말도 안 해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뜰채로 뜨면 된다고. 널렸다니까 이런 게. 근데 이런 거 안 사고 뭐예요? 이상한 거 사는 거예요. 이상한 거.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뭘 사고 있는지. 조정이 끝난 차트는 이거예요. 박스권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위쪽으로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잠깐 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사시면 돼요. 주식을 여기보다 약간 비싸게 사지만 대신에 오래 안 기다려도 돼요. 사자마자 바로 수익 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미 돌파했는데 네. 금방 갈 거 아닙니까? 신고가인데 이제. 그렇죠? 이거는 조정이 끝난 차트겠죠? 그러면 조정이 시작된 차트는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비관론자들이 이상한 헛소리들 하는데 주가가 특정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조정은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전저점이죠. 즉 지지선이죠. 지지 또는 전저점이겠죠. 네. 여기를 깨요. 깼다가 반등 나오거든요. 살짝 여기를 안으로 못 들어오고 이 박스권 안으로 못 들어오고 여기서 버벅버벅 거리는 게 있어요. 좀 전에 여기에 있는 고차트하고 정 반대죠. 여기에서 버벅버벅 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못 올라와요. 빨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죠? 그러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안으로 못 들어오고 버벅거리다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복창하시면 됩니다. 조정이다. 조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조정이에요. 확실하게 조정받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라고. 여기서 비상탈출해야 돼요.
이게 조정이에요. 내가 조정 올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조용히 와요.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조정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아, 이거는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물타기 합니다. 진짜 조정이 오면 사람들이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예요.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말을 오늘 좀 세게 하죠. 네.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앉아 있다고요. 실제로 주식을 사야 될 때는 조정 올까봐 안 들어와요. 무서워서. 저 사다가 물리면 어떡해. 근데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면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이거 박스권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거 안 하거든. 이 행동은. 네. 이따가 저녁 때 제가 지금도 저녁이지만 이따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하나 이거 정확하게 10분이나 20분짜리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이게 조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이 차트 이해되셨죠? 박스권 그죠? 아 매일 새롭게 넣어서 오세요. 자 보세요. 아까 시젠 보여드릴게요. 자 시젠이 박스권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잖아요. 주가가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박스권이었죠? 그죠? 그런데 11월 달에 그죠? 네. 11월 달에 지수도 다 올라오고 하는데 혼자서 여기가 이제 전저점이었겠죠? 네. 여기를 여기를 이탈하죠? 이탈했는데 거래가 약간 나오면서 이탈했어요. 거래가 상승하면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시제는 좀 올라오긴 하겠지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왜요? 반등 나오겠지만 운이 좋으면 또 안으로도 또 급등할 수 있지만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왜요? 실패했을 때 나가 떨어지거든. 자 보세요. 이 박스권에서 여기서 지지하다가 여기서 잠깐 지지했었는데 결국에는 여기를 하락했죠. 그렇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안에 지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 박스 안으로 지금 들어오려고는 하는데 아직 못 들어왔죠? 이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25만원, 26만원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백신 접종 시작했는데 그 효과가 현격히 나타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즌 올라갈 재료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총주의 차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렇게 만약에 나가 떨어진다면 죽었다고 복창해야 됩니다. 무섭죠? 남양특집. 어디를 향해서 떨어질까요? 자기가 상승을 했던 요 지점을 향해서 떨어집니다. 11만원. 지금은 21만원. 그래서 어지간하면 하지 마시죠 그랬던 거예요. 정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하고 그죠?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전 세계를 휩쓸고 그래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무섭죠 그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하면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1만원까지 갈 수 있는 리스크를 무시하고 샀어요. 그러면 보세요. 21만원짜리가 11만원까지 간다는 얘기는 반토막 아닌가요? 마이너스 대충 50%죠? 그러면 반토막에 날 수 있는 이 리스크를 끌어안고 샀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리스크를 끌어안고 주식을 샀으면 그만큼 나한테 리워드, 즉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50%가 아니라 한 500% 정도는 수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동의하시면 3번 찍어보세요. 주식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큰 수익이 나한테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500%는 줘야죠. 그래 안 그래요? 500%는 줘야지 내가 이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걸 내가 끌어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자 보세요. 500%가 아니라 그러면 똑같이 50%짜리 수익이라 날 수 있을까? 20만원에 사서 50%씩 날려면은 20만원에 사서 50%씩 나면 얼마예요? 30만원대죠? 32만원 되겠네요. 그죠? 32만원 여기에요. 이 박스권 산다. 즉 고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리스크를 끌어안고 샀을 때 고점까지 가야지 수익 50%가 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에서
세력이 매집을 했을 것 같으세요? 개인들이 잔뜩 물려있을 것 같으세요? 답 나왔잖아요. 세력이 있겠어요? 개인들이 매집했겠어요? 이게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 주인이 세력이겠냐 아니면 개인이겠냐 이거예요. 개인이겠죠? 개인들이 본전왔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네? 18만원, 19만원 갖다가 그죠? 30만원짜리가 18만원, 19만원 갖다가 23만원, 25만원까지 들어오면 이 개인들이 그래 힘내라 그러면서 막 응원하고 있겠어요? 아니면 저 이씨 그러면서 막 갖다 집어 던져버리겠어요? 네. 개인들이 막 팔겠죠? 얼마나 많이 던지겠어요? 즉 주가가 올라올 수도 있지만 저항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돼요. 바람으로 따지면 선풍기 1단, 2단, 3단이 아니라 그냥 저기 강력한 그 태풍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이 엄청나겠어요. 리스크는 큰데 저항도 심하고 저항이 심하면 수익이 짧아요. 그리고 그 정고점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노력을 차라리 바닥에 있는 종목 갖고 하시면 10분의 1만 해도 그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지간하면 시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모더나하고 화이자에서 그 개발한 백신이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게 효능이 좋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여기서 확 줄어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집에다가 물 떠놓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걸 운에 맡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까 박스권 되게 쉽게 설명해 드렸죠? 어디에요? 다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여기죠. 안으로 지금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려올 때 물타기 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자, 그러면 수젠텍은 주가가 힘이 없죠. 그죠? 수젠텍은 어디까지 빠졌냐면 잘 보세요. 주가가 이제 마지막에 고점놀이 할 때 점상한가도 나오고 여기 상한가도 나오고 막 그랬죠. 그죠? 네. 여기 잘 보시면 주가가 도약한 판이 어디냐면 여기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가 거래도 있죠. 그죠?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가 여기서 촥 하고 들었죠. 일부러 촥 그랬어요. 촥 하고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가 도약판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딱 하나 보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왜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거래를 실어서 들었다가 놓고 거래를 실어서 들었다가 놓고 하면서 상한가를 치면서 쭉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이 라인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 강력한 지지선이 돼요. 즉 아까 박스권 있죠? 박스권 여기 이 부분, 이 지지선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깼죠? 언제요? 11월 달에. 깨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못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밀리죠? 그럼 어딜 향해서 떨어지냐면 이게 무슨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바닥을 못 잡고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게 여기서 약간 이제 우상향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아셔야 돼요. 네. 재료가 좀 나와주고 하면 우상향으로 돌려서 뭐 7, 여기 3만원대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투매가 더 나오거나 실패한다 그러면 어딜 향해서 떨어지냐면 여기를 향해서 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도 아까 CJ만큼 리스크가 큰 거예요. 성공했을 때 수익은 짧고요. 왜냐하면 물린 사람, 물타기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저항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수익은 짧고 리스크는 굉장히 큰 이제 그런 겁니다. 주식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불리한 게임이죠. 그렇죠? 이기는 게임을 자주 하셔야 되는데 불리한 게임을 자주 하시면은 수익이 잘 안 나시고 수익을 나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나중에 다 누구한테 가요? 병원비로 다 나가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병원비로 다 준다니까요.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진짜예요. 네. 너무 주식을 힘들게 해서 돈을 벌면요. 돈을 벌어도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단돈 100만 원을 벌어도 그죠? 1000만 원을 벌어도 마음 편안하게 버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마음 편안하게 먹으면 돈이 잘 벌립니다. 뭐 조금 벌리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하면 끝도 없어요. 계속 나옵니다. 이 앞에서 많이 간 종목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 힘이. 다 이런 자리에. 갑갑해 보이시죠? 그쵸? 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이걸 붙들고 수익을 내보려고 아니면 이제 본전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력들은 어디가 있어요? 이미 나갔겠죠. 여기서 나가서 어디가 있겠어요?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력은 높은 데 별로 안 좋아해요. 낮은 데 좋아하지. 세력은 인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거 좋아하지. 사람은 세력들은 거래 많은 거 안 좋아해요. 거래 없는 거 좋아하지. 세력은 비싼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싼 거 좋아하지. 무슨 얘기예요? 네. 주가가 과열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비싸지면 팔고 다른 데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팔아서 급등한 주식을 쫓아다니고 계시잖아요. 세력들하고 거의 거꾸로 다니는 거죠. 볼게요.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이제 코로나 테마주를 보면 제가 어제 저녁 방송할 때 맨 끝에 힌트 드렸죠. 무슨 힌트 드렸어요? 코로나 테마주 중에 이제 가는 게 누구라고요? 1차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1차 산업. 1차 산업. 여태까지 간 거는 뭔데요? 3차 산업, 4차 산업이었죠. 무슨 얘기냐? 코로나 테마 중에 아까 백신, 치료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이테크놀로지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의학 기술이 이게 후진국이나 뭐 그런 데서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기술력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죠? 코로나 백신 이런 치료제는 기술력이 진짜 거의 뭐 최고의 기술을 가져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테마주 중에 많이 간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재택근무. IT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테마주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그런 거 많이 갔잖아요. 대표적인 게 알스포트. 아까 보셨던 알스포트죠. 그렇죠? 네. 많이 갔잖아요. 하이테크 3차 산업이나 4차 산업 관련주들이 많이 가요. 특히 4차 산업 관련주들. 네이버, 카카오 당연히 4차 산업이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왜 그렇게 많이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코로나 수혜주인데 그것도 언택트 수혜주거든요. 4차 산업이잖아요. 미국의 아마존, 테슬라 저런 게 왜 저렇게 많이 갔다고 생각하세요? 하이테크, 그죠? 네.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언택트 수혜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죠. 페이스북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다 보여드릴까요? 결국에는 이런 회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갔냐 이거예요. 애플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테슬라, 그렇죠? 아마존, 페이스북도 좀 올라갔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넷플릭스 다 아시죠? 주가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까 보셨던 모더나 왜 이렇게 많이 갔는데요? 그래요. 코로나 언택트 수혜주, 하이테크 수혜주들이죠. 하이테크 관련주들이죠. 그렇죠? 그다음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반도체가 후진국에서 반도체 만드는 거 보셨어요? 선진국이잖아요. 저는 중국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중국이 이제 흉내 내려고 하지만 안 되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다 뭐예요? 코로나 언택트 수혜주인데 하이테크 관련주들이에요. 이게 먼저 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먼저 코로나 수혜주로 급등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가 못 갔겠어요? 다른 것들은 못 갔겠죠. 그러니까 4차 산업 관련주들이 많이 갔고 그 다음에 3차 산업이 뭐예요?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1차, 2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4차 산업 관련주, 언택트, 하이테크 그리고 또 뭐 서비스 업종 관련주도 중에 관계 꽤 있어요. 서비스. 대충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근데 1차 산업이 뭐겠어요? 네. 이거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네. 1차 산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듣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끝도 없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못 간 게 뭐겠어요? 1차 산업이에요. 그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많이 갔겠죠. 진단키트도 결국에는 하이테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갔죠. 왜요? 이것도 언택트 수혜주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가장 못 간 게 누구겠어요? 정반대에 있는 거. 삼성전자랑 옛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만큼 못했지만 그래도 한때 시가총액이 높았던 것 중에 하나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하이테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완전히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포스코가 뭐 했어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날아다닐 때 바닥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쉬니까 날아다니는 거죠.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그것도 하이테크죠. 네. 그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다 쉬니까 뒤에 가서 1차 산업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대형주 순환매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 급등하잖아요. 금호석유 저희 방에서 다 했던 거거든요. 저희 방 대형주 합니다. 안 하는 저 대형주 안 하는 방이 아니에요. 네. 개별주 테마주를 많이 하는데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형주를 꼭 같이 합니다. 금호석유 저희 방에 수익 내고 여기서 저번에 전략회사선이 다 나갔습니다. 개별주 테마주만 하는 줄 아시죠? 한다니까 이런 것들. 네. 현대차 먼저 갔죠? 요즘에 자동차가 1차 산업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하이테크잖아요. 뭐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전장산업 부분이 이제 하이테크가 됐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 수혜주를 먼저 간 거죠. 개인 이동수단, 뭐 그렇게도 봐도 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철강주하고 또 뭐가 가냐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게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이 갑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상한 거래가 자꾸 나왔죠. 빵 터졌었죠. 이게 급등하고 있어요. 한국전력이 저희가 보유 종목인데 언제 추천 나가냐면 이게 11일 날 여기서 이렇게 쭉 눌러줄 때 있죠. 요날 추천했어요. 그리고 오늘 옆으로 그러다 3일 돌다가 오늘 10% 급등했어요. 현재 보유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회원가입하셨으면 여러분들도 받으셨겠죠.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주예요. 10% 급등했어요. 대형주인데 10% 급등해요. 왜 그럴까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그런 거 다 날아갈 동안 뭐 했어요? 한국전력이 바닥을 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국전력이 그 탈원전 때문에 지금도 이제 실적이 안 좋고 굉장히 고생한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아요. 고생 진짜 많이 했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그죠? 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겠어요, 그죠? 근데 보이세요? 돈 들어오는 거? 거래가 별로 없다가 돈이 엄청나게 보이죠? 제가 휴대폰으로 차트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안 보여서 그래요. 돈 엄청나게 들어왔죠? 네. 여러분의 인식 속에는 한국전력이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거 누구 돈이겠어요? 개인들이 뜬금없이 한국전력 사러 들어왔겠어요? 아니겠죠. 저희 방에서 눈치채고 지난주에 추천 나갔어요. 개별주하고 테마주를 위주로 하는데 대형주를 꼭 추천을 합니다. 이거 말고 더 좋은 것도 하나 사놨어요. 그건 이제 좀 비싼 건데 이거 말고 하나 또 추천해놨어요. 저희 방에서 대형주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여담이지만 포스코 최근에 팔았어요. 여기에서 팔고 다른 쪽으로 갔어요. 다른 철강금속, 비철금속 그런 거 잡고 금호석유도 다 팔고, 그죠? 삼성 SDI 이런 것도 삼성전자 다 팔았죠. 네? 다 팔았어요. SK하이닉스도 이런 데서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 일부는 개별주, 테마주, 대선주로 보냈고 특정 대형주로 또 이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정이 오나 마나마 계속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미 수익 낼 건 챙기고, 그죠? 수익 내고 이사 갈 건 이사 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바빠요. 계속해서 뭔가 매집하고 수익 나는 것들을 챙기고 있으니까. 대형주를 하고 있다고요. 개별주 테마주만 하면은 지수 흐름을 못 잡아내겠지만 대형주랑 해외 주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하는 겁니다. 이현님 어서 오세요. 네.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대형주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형주도 순환매가 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코로나 테마주로 순환매가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당연히 돌겠죠, 그죠? 아까는 CGN이나 수엔텍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 힘을 못 쓰고 있죠, 그죠? 네. 아까 알스포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뭐가 가겠어요? 힌트는 1차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1차 산업. 대형주도 하이테크에서 1차 산업 쪽으로 돈이 가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이건 우리 라이브 회원들이 좀 갖고 있긴 한데 지금은 참고만 하세요. 추천주 아니에요 지금. 저희 막 추천주를 내가 오늘 몇 개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라이브 말고 단톡방 종목들 얘기해 드릴게요. 우양이죠. 이게 뭔지 아세요? 먹는 거. 간편식.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 예전에 여기서 추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그 이후로 6개월 이상 박스권 돌리다가 거래 싫어서 뚫고 나가잖아요 지금. 시젠이랑 수젠텍이 뭐하고 있냐면 똑같은 박스권인데 여기를 이탈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시젠 수젠텍인 거예요. 그 종목들이 근본적으로 끝나진 않았겠지만 굉장히 약세인 거죠. 여기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면 나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였었어요. 근데 이 우양이나 이런 걸 뭐하고 있어요? 이 정고점을 향해서 가면서 거래를 막 터트리면서 갔죠. 신호를 보냈던 거예요. 나 조만간 급등할 거니까 팔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러면서. 좀만 참으세요 이러면서. 다 됐어요 이러면서. 신호를 준 거예요. 이렇게. 좀만 기다리라고. 그걸 뽑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조정이 시작된 차트예요. 네? 조정을 끝내고 이제 돌파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네.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 이번 주 공방할 때 저 이건 얘기했었죠. 오택. 네. 오택인데 보세요. 이것도 결국엔 뭐냐면 박스권이죠. 이게 이 박스권을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상한가치로 나갔죠. 저희 방에서 추천 언제 했다고요? 여기서 나왔다고 했죠. 바로 날라가잖아요. 오택. 이게 지난주 이게 금요일날 추천했어요. 맞죠 우리 회원들 그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뭐 14,000원대 샀겠죠. 상한가 전날 산 거니까 여기에서 21,000원까지 샀으니까 수익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가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눌림목이 있잖아요. 들었다가 놓는 눌림목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이 눌림목 종목들 얘기를 해드렸고요. 내일 금요일이죠. 다음 주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왜요? 시장에 이런 눌림목 종목들이 널렸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우상향 돌파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코로나 테마주들에서 나온 특징이 뭐예요? 앞에 먼저 간 거는 하이테크. 지금은 하이테크가 아니라 뭐예요? 물론 하이테크 관련주들도 있지만 1차 산업 아니면 하이테크긴 하지만 앞에서 못 갔던 것들. 네. 앞에서 못난 놈들. 네. 못 갔던 이제 못난 녀석들이 뒤에서 후발주자가 돼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뭐 사셔야 되겠어요? 시젠이나 수젠텍이나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시수억 같은 이런 걸 계속 사시면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시수억이죠? 줄줄줄 흘러내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거래가 있는데 흘러내리는 거예요. 거래가 없는데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있는데 자꾸 줄줄줄 흘러내리잖아요. 얼마나 힘들다는 얘기.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차트거든요.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거 경고 많이 했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핵심이 뭐예요? 코로나 테마주들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누가 간다고요? 앞에서 많이 못 간 것들, 시세 분출 못했던 것들, 완전히 개인들이 모르는 숨겨진 그런 수혜주들이 지금 급등을 시작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힌트가 1차 산업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지금도 1차 산업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드리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 회원들이 많이 사놨거든요. 저희 회원들이 매집을 많이 해놓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긴 하지만 아주 조그만 얘기를 하지 다 얘기를 안 해드립니다. 왜겠어요? 여러분들 약올리려고요? 아니요. 우리 회원들 종목들 노출되니까 말하다 보면 제가 실수로라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서 사시든지 종목이 박살나거든요. 망가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많아요. 무료 추천 왜 안 하냐고. 실력을 보여봐라. 제가 그래요. 들어오셔라. 회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내 실력을 보여드리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절대로 안 들어와요. 돈이 아까우니까. 돈 아끼려고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분들 절대 안 들어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종목을 무료로 추천하면 망가집니다. 저는 공유경제라는 말 있죠. 공유경제. 여담이지만
저는 차 같은 거 있죠? 차 그런 거 서로 이렇게 공유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왠 줄 아세요? 화장실도 공중 화장실이 제일 더러워요. 같이 쓰면 더러워지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종목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공유 경제가 뭐 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이죠. 그런 거 공유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죠? 네. 관리가 안 됩니다. 뭐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렌트카 하는 것도 이제 뭐 좋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종목도 똑같습니다. 종목은 무료로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종목 다 망가집니다. 제가 하는 말에 뭐 공감이 가시면 7만 원만 찍어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종목 무료 추천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종목은 서로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저 우리 형들한테 그래요. 우리 방 추천주를 와이프나 아니면 신랑한테 그죠? 네. 배우자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왜요? 노출되거든요. 최고의 적은 여러분 근처에 있어요. 네. 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장 큰 적은 근처에 있다니까요. 네. 나는 이 종목을 딱 한 300만 원, 500만 원어치밖에 안 샀는데 와이프가 한 5억씩 신용으로 질렀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종목 망가뜨린 범인이 내 와이프일 수 있어요. 거짓말인 것 같죠? 오늘 밤에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좌를 확인해 보시면 네, 범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압수해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렇죠? 네. 아니면 신랑분들을 한번 조사해 보든지. 네. 발각되면 잘 됐잖아요, 그죠? 네. 그 돈 뺏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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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마음 편안하게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벌써 9시가 넘었는데 코로나 관련주들 얘기해드렸죠, 그죠? 뭐예요? 그렇죠. 핵심 포인트는 네. 1차 산업인데 상세한 얘기는 여기까지 상세한 얘기는 아니지 더 이상 못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앞에서 못 갔던 코로나 테마주들이 지금 정신없이 올라갑니다. 제가 전문가 15년 가까이 했다 그랬죠, 그죠? 제 경험상 크리스마스 끝나면 그때는 잡지도 못해요. 크리스마스 끝나면 잡지도 못한다고요. 왠줄 아세요? 제 경험상 크리스마스 끝나면 뒤도 안 들어보고 날라다니더군요. 핑 그러면서 날라다닙니다. 그때는 잡지도 못합니다. 잡을 수 있을 때 잡으세요. 지금이에요. 그리고 사실 때 정확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자, 이 얘기 한번 더 해드리고 마칠게요. CJN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면 CJN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러 와요. 네가 감히 우리 CJN에 대해서 욕을 해? 아까 그게 욕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공격을 받거든요. 제가 그런 걸 싫어서 물린 사람들이 많은 종목을 제가 언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얘기했냐면 제가 열심히 이제 자 코로나 관련주를 사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 또 성격이 못된 분들이면 또 말도 안 해요. 또 착한 분들 있죠. 착한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CJN이 8월달에 고점 찍고 지금 12월달인데 8, 9, 10, 11, 12 5개월 동안 빠졌고 고점이 30만 원이고 지금 20만 원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받은 거 아닌가요? 지금 사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요? 좀 착한 분들이. 못된 분들은 사지도 않아요, 이런 거. 조금 그래도 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그 마음이 좀 여려가지고 그죠? 이런 데서 추행매수 못하고 그죠? 마음 여리신 분들. 바닥에 사가지고 조금만 먹으려고 그러는 분들이 꼭 여기 들어가서 물려요. 물리지 마시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딴 거 하시라고. 그런 분들 있죠, 그죠? 이 정도면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저희 방에 요즘에 뭐 사고 있냐면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방에서 뭐 사고 있냐면 정부정책 수혜주도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지방 분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지방 그 관련된 정책 수혜주 사고 있고요. 대선 후보 관련주도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수혜주 중에서 앞에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지금 잔뜩 사놨습니다. 최근에 매집을 많이 한 게 뭐냐면 대선주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정부정책 수혜주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거 그대로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용주, 한국전력이랑 다른 것도 사놨습니다. 앞으로 또 살 게 있어요. 예, 뽀야님이 지금 정확한 얘기를 하나 써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저런 식으로 전기요금 올린다는 얘기죠. 국제유가 올라갈 거니까.
그거 보고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개별주 테마주는 그렇게 하고 있고 대형주들은 전 세계 경제 동향에 맞춰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형주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은 조정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상승장에서 소외당하는 거 아닌가 그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저녁 때 제가 뭐 하나 올려드린다고 했죠? 뭘까요? 네. 조정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박스권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제가 그 얘기 드릴게요. 박스권 딱 하나 놓고 조정이 시작된 거와 조정이 시작되지 않고 상승이 시작된 거 있죠? 구분하는 방법을 짧게 한 10분 아니면 한 15분 네, 그 정도에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이따가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 어깨 피세요. 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할 때 조정 안 와요. 사람들이 요즘 조정 온다고 걱정 많이 하죠? 절대로 안 와요. 네. 절대로 조정이 안 온다는 표현보다 사람들이 그랬을 때 조정 안 와요. 사람들이 물타기 하고 더 간다 그럴 때 있죠? 가지야 외칠 때 그때 조정 와요. 사람들이 안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되게 무서워하죠. 조정 올까 혹시라도 손해볼까 막 달달달 떨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 더 편안하게 확신을 갖고 그죠? 여유를 갖고 주식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이루게 되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예,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렇게 하시면 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느냐?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그때 뛰어드시는 거거든요. 네. TV 보시면 다큐멘터리 보시면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남들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정확하게 딱 통찰력 있게 그걸 판단하고 들어간 사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 노력한 사람, 이빨 다물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오만 잔머리를 났을 때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 뛰어드세요. 그러면 단돈 1,000만 원도 5천만 원 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은 2억 3억이 되겠죠. 우리 이 의원님 올해 1억 8천 갖고 3억 6천만 되셨잖아요. 3년 전에 처음에 1억이 안 되셨다니까요. 근데 지금 3년 동안에 3억 6천만 되셨어요. 그 험악한 장에서 이제 신고가 나면 탄력이 더 붙으시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도 잘 되실 겁니다. 그러려면 어깨 피시고 부정적인 생각 그거부터 손절하세요. 정말 손절하고 싶으시면 그놈부터 좀 잘라버리세요. 부정적인 생각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하고 대선주 한 번 더 네, 짚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테마주들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왜요? 나중에 저도 후회될까봐 한 번 더 얘기해드릴 걸. 한 번 더 얘기를 했으면 얘기를 해드릴 걸. 후회될까봐 그래요.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연말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푸시고요. 네, 이따가 동영상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진광수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봬요. 네.